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황 내일 전략입니다. 벌써 지수가 동시호가에 들어갔습니다. 2시 5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0.3% 떨어지면서 동시호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2008.4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시가가 2014포인트였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확연하게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장중 한때 2004.32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매매 동향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2035억 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시장에 발목을 잡았던 것은 바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금융투자와 투신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많이 출하됐습니다. 2153억 기관이 매도를 기록했고요. 개인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의 일중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0.67% 떨어지면서 543.14포인트, 저가가 538.65포인트로 1% 넘게 빠지다가 낙폭은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큰 폭으로 약세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도 0.6%까지 빠지면서 최근에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매도가 크게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볼까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14억 매수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의 규모에 비해 기관의 매도세가 점차적으로 커져갑니다. 450억 기관이 매도세를 기록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힘을 잃는 모습이었죠.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자, 삼성전자입니다. 0.13% 오르네요. 하락세로 시작을 했다가 145만 원대 다시 회복을 하고요. 현대차가 1%, 현대모비스가 1% 떨어지는 반면에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됐던 SK하이닉스가 곧바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하루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합니다. 한국전력이 0.95% 떨어지고요. 네이버는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외국계 매수세가 하루 만에 유입되면서 2.85% 오른 75만 6천 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자, 셀트리온이 1% 넘게 빠지고요. 오늘 CJ 홈쇼핑이 1.9% 오른 36,88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CJ 홈쇼핑뿐만 아니라 GS 홈쇼핑도 함께 오르죠. 홈쇼핑주 함께 상승입니다. 오늘 GS 홈쇼핑은 3% 이상 오르면서 23만 6,100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포스코 ICT가 0.7% 오르는 반면 SK 브로드밴드가 3%대 급락해 보이면서 3,79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오늘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0.3%, 현대중공업이 1.3% 떨어지고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기관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출하되면서 3% 넘는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하락을 하면서 운송장비 업종 전반을 끌어내리는 하나의 악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남은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오늘 웃었습니다. 68일간의 영업정지를 끝내고 모두 정상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주식이 오르죠. LG유플러스가 2.5%, KT가 1.7%, SK텔레콤이 1.1%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와 호재에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YG엔터테인먼트가 오늘 하락을 합니다. 2.3% 빠지고요. 어제도 좀 급락기가 있었죠. 여러모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물량 부담 우려가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단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주가 전반을 휩싸고 있습니다. 누적으로 좀 보실까요? 많이 팝니다. 외국인들이 5만 5천 주 어제 팔았고요. 기관이 8만 4천 주 동반 매도세를 기록을 했죠. 그 전날도 그랬고요. 기관과 외국인 한쪽으로 쏠리는 매도가 아니라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YG 주가를 함께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다른 엔터테인먼트 주들도 이에 따른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 종목은 키스트, CJ, CGV 같은 종목인데 초록뱀, SM 등이 현재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디어플렉스, CNK인터, 바른손, YG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IH 같은 경우에는 6%대 급락세를 기록하면서 2,790원. 어제도 큰 폭의 하락을 했던 IHQ가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건자재주들은 여전히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죠. LG하우스가 2.8%, KCC가 2.57% 오르고요. 벽상 같은 경우에도 2.5%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수직 증축법안 통과에 따른 수혜 기대감 속에서 종목들이 여전히 52주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모멘텀과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세입니다. 위닉스, 파세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위닉스 오늘 4.28%
0.28% 오르면서 26,750원. 제습기 우리나라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요. 위니맥스의 합병 기대감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주가에 더 탄력을 받는 모습이죠. 파세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96% 오른데 사실 오늘 일중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장중한 때 11,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상승폭을 모두 줄였지만 여전히 52주 최고가 경신하는 오늘의 상황을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역시 제습기 시장에 진출을 했죠. 파세코는 대표적으로 공업용 선풍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계절적 모멘텀과 이어지면서 동반 오름세를 이어간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시 59분입니다.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우성 팀장 그리고 동양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상 체결지수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어떤가요? 네, 금일 코스피는 2010포인트 정도에서 네.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전일 대비 약 0.2% 정도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네,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네, 코스닥은 오늘 0.76% 하락한 542포인트 수준으로 장을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가 대비해서 낙폭 좀 줄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마감이 됐습니다. 2011선 코스피 시장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되네요. 코스닥 지수는 0.7% 떨어진 542.9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 오늘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는 강보합 수준에서 262.8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부터 오늘 특징적인 부분 그리고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정우선 팀장님. 네, 제가 어제 조금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였을 때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면은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일 때 국내 증시가 조금은 디커플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이 바로 크는 날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강보합권으로 마감했고 지금 현재 일본 증시가 0.7% 정도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오늘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물론 나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락의 폭도 제한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구나 다 조정을 예상한 상황에서 예상보다 얕은 조정이 들어왔다는 것도 오늘 시장의 특징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거래대금은 여전히 4조 원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물이 나오지만은 이것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내므로 인해 어느 정도 지수 방어를 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라든가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지속적인 상황에서도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되면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8거래일 연속 양봉을 만들어냈었는데 오늘은 조금 음봉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 하지만은 종가 대비해서 0.2%도 하락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국내 증시의 어떤 체력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상승한 업종을 살펴보니까 물론 별로 없습니다. 우수창고 업종을 중심으로 통신업, 의료정밀, 비공습 광물,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하락했던 업종들을 살펴보니까 운수장비, 기계, 건설, 철강건설, 금융업종 정도로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상승한 종목이 321 종목이고 하락한 종목이 481 종목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장은 코스피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시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특징 종목들도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도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오늘 가장 눈에 띈다라고 놓고 보면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가장 눈에 띄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한진칼이 급등을 했던 하루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전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로 전환했었는데, 오늘 재차 순매수세를 유입하면서 2.7%가량 상승세를 보여왔고요. 여기에다가 한진칼이 10%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한진칼은 자회사를 바탕으로 했던 수익 개선 기대감들의 급등세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LG 하우시스가 수지정책 리모델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KCC 역시 마찬가지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이후에 실적 개선 기대감과 더불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여전히 52주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보험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었는데 그 중심에 롯데손해보험이 서 있었습니다. LIG 손해보험 인수가 유력하다는 소식에 롯데손해보험이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어떤 강세 또는 시장의 어떤 하락을
방어해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하락을 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NC소프트가 오늘도 4%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에 몸매를 맞으면서 여전히 약세 현상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성 우려가 확대되면서 신저가를 경신했던 에이블 CNC와 더불어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의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동부건설이 오늘 약한 모습, 특징적인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지난주에 올랐었던 그런 부분이 오늘 조금 크게 하락하는 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도 많이 놀라셨던 가슴, 오늘도 놀라셨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상황인데요.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급하게 올랐으면 당연히 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어제 오늘에 이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인 점은 30분 봉으로 놓고 봤을 때 일정 부분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은 바닥을 잡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특징적인 종목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에코플라스틱이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10% 넘게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제 위닉스와 파세코 다 아시다시피 여름 수혜주로서의 어떤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오늘도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는 그런 분석도 함께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웰메이드와 그다음 케이스 같은 종목 미디어 엔터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이렇게 좀 특징 종목으로 뽑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모비스와 플렉스컴 작년에 어떤 스마트폰과 관련된 그런 이슈로서 굉장히 탄력적인 그런 흐름을 보였던 그런 종목들이 요즘에는 스마트폰 PC의 어떤 판매 성장 둔화율 그리고 태블릿 PC의 어떤 성장의 둔화율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맞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IT 부품주는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파루, 제일바이오, 이글백, 고려제약 다들 아시다시피 메르스 관련 테마입니다. 어느 정도 메르스에 걸린 환자가 회복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하한가 부분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삼성그룹 관련해서 삼성그룹의 어떤 사동그룹이 보강그룹인데요. 보강그룹과 관련된 휘닉스 홀딩스를 뿐만 아니라 휘닉스 소재, 코아로지까지 하면서 오늘 관련된 그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그런 이슈로서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도 특징 종목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특징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외 시장 분위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박성규 선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니케이 상위종합지수 어떻게 마감이 되나요? 예,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직전 거래일 대비 0.5% 상승한 14,075엔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일본 소비 관련 지표가 조금 양호하게 나온 게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오후 2시 반경에 발표된 전국 백화점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2.0%를 기록했습니다. 4월 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소비 시장에 대한 위축 우려가 있었던 만큼 동지표가 예상보다는 그래도 조금 괜찮게 나왔다는 점이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업종별로 이제 이를 반영하면서 필수 소비재 및 경기 소비재가 1% 가량 상승하는 등 에너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한편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한국 시간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직전 거래일 대비 0.2% 상승한 2.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IPO 계획을 밝힌 것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6월부터 연말까지 중국 증시 상장 예정 기업이 100여 개로 매달 균등적으로 상장이 이루어질 것임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1%가량 상승하고 있는 IT 업종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시아 증시 분위기 점검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기관의 매도만 아니었다면 또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종목들 어떤 것들 주로 사고 팔았습니까?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 시장에서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루면서 2,584억 원 정도 순매수를 나타냈었는데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이 출회됐다라고 좀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거의 전 업종을 다 매수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국내 증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면서 기관 투자자들 물량을 다 받아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기관 투자자는 전 업종을 다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과는 상반되는 매매 전략이 좀 나타나고 있는 하루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LG U+를 중심으로 SK하이닉스, 대우증권, LG전자, KT, 대우건설, GS건설, 한국전력 순으로 매수세를 유입했고요. 그리고 매수 상위에 BGF 리테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시장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도했던 종목들은 너무 크게 뛰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전업종을 다 골고루 매수했기 때문인데, 굳이 찾아본다면은 시총 상위 중에서는 현대차와 삼성증권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출회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과는 좀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찾아보니까 우리투자증권과 하나케미칼, 현대산업과 BGF 리테일, 대우건설, 삼성생명, JB금융지주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유입했고요. 반대로 두산인프라코어와 하이닉스, 한국전력, 강원랜드, 대우조선해양, KB금융, 삼성중공업, 하나금융지주 순으로 오늘 매도 물량을 출회했던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매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투신과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팔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많이 꺾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은 지금 연결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감 지수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대. 오늘 아침에 1024원대에서 움직이는 원달러 환율이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세를 기록을 하네요. 달러당 1025원 30전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1시 반, 2시를 지나면서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0.3% 오르면서 1025원 30전에서 오늘 장을 마감을 합니다. 코스모 자산운용 오현석 기사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시 반, 2시 기점으로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네. 환율이 지난 10살 당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점차 효과가 좀 무뎌갈 때쯤 오늘 극적인 개입으로 깜짝 반등을 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2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의 패턴은요, 오히려 강세가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2시 이후에 오히려 정부의 개입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의 심리적인 충격이 더 컸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전장은 상당히 좀 무난한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1022원과 1024원 범위 안에서 상당히 낮은 거래량과 단기 수요에 의해서만 움직이던 환율이 1021.6원에서 개입으로 추정되는 강한 매수 물량에 의해서 1027.6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후에 등락을 거듭했습니다만 종가는 1025.4원 정도로 마감이 됐고요. 연초 이후 최저 수준의 거래량이 보여주듯이 실제 수출입 기업의 실제 수요는 좀 낮았던 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개입으로 인한 상승폭 역시 컸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오후장 아시아 주요 통화가 전반적으로 약세 유지가 되면서 금일은 고점 대비 환율 레벨이 크게 하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개입 시점이 2시였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되돌림이 나타날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적었는데요. 이건 역시 고점 대비 종가의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당국이 개입 횟수를 최소화하되 개입 강도를 높이고 방어 의지를 보이는 레벨에서 확연히 개입의 효과가 드러나면서 당분간 외환시장은 특히 오후장에 관망세가 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외 요인으로는요, 달러 지수는 특별히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아시아 통화입니다. 특히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 통화가 어제에 이어서 상당히 가파른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위험 선호가 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 회복 심리하고 안전 통화에 대한 선호 변화에 따라서 1025원대 지금 올라온 원달러 환율은 변동성이 다소 확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현석 이사와 외환시장 분위기 점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시장 코스피 수급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442억 매도세를 기록을 했는데 어떤 종목들, IT 부품주들이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을 소폭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시 기점으로 해서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매도 규모를 소폭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538에서 9포인트 수준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542포인트 수준으로 장을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수급적인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바로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지금 실적 개선 기대감 함께 자전거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날도 풀리고 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그 다음으로 많이 산 종목이 CJ ENM인데요. 최근 CJ ENM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부진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성장성으로 놓고 봤을 때 ENM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위메이드, 그리고 홈쇼핑, 블루콤, CJ 오쇼핑 순으로 매수가 들어갔는데 상위 종목들 중에서 보시게 되면 홈쇼핑과 오쇼핑, 아니면 홈쇼핑 관련주들이 지금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어느 정도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반도체인데요. 어느 정도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 기관의 매수 특징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있는 종목들, 홈쇼핑이라든지 서울반도체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법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이 어떤 기관의 특징적인 매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바이오 스페이스인데요.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성장성, 매출의 성장성이 더욱더 부각이 되면서 바이오 스페이스를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를 했던 종목은 외국인은 메디톡스, 위메이드, YG엔터 순으로 오늘 가장 많이 매도를 했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Y솔, 농우바이오, CJ ENM, 인터파크, INT 순으로 오늘 가장 큰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고 팔았던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3시 15분 지났습니다. 선물 시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지수 선물 상승세로 시작을 했고요. 장중한 때 263.65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종가를 하락세로 마무리 짓습니다. 약보합 0.1% 떨어지면서 262.55포인트로 오늘 포지션을 끝내는 모습인데요. 오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숫자로는 변동성이 크진 않지만 차트상으로는 좀 변동성이 있었던 시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부분처럼 오늘 전체적으로 좀 관망세가 좀 뚜렷했던 시장이었는데요. 일단 장 초반에는 시초가 상황에서 263.65포인트를 확인하면서 좀 상단에 대한 돌파력이 좀 나타나느냐 좀 체크할 수 있던 흐름이었는데 결국은 시장의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고 박스권으로 좀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들이 누적적인 포지션들에 대한 변동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누적 13,000 계약에 대한 선물 매수세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수급적인 변동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방 슈팅이 제한이 걸리면서 전체적으로는 박스 행보를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제가 전일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직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큰 조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간적인 조정과 숨고르기 조정들이 여전히 좀 필요하다고 좀 해석할 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에 필요한 것은 바로 시간과 기술적인 조정들이 좀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제한당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까지는 좀 이런 흐름 계속 낼 것으로 좀 보이고요. 목요일 이후에 방향성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내일까지는 좀 보수적인 계속 가지시면서 매매 대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기준점은 선물지수로 261 기준으로 해서 매수와 매도를 판가름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마지막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 시장 상황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정리와 함께 내일 예상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후반에 조금 들어올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내일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사실은 시장의 약세를 반가울 리는 없지만은 지금의 시장의 약세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과열권을 해소하는 기간이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내일까지는 숨고르기의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날 때마다는 매수 전략을 저는 유효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시각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국내 증시의 방향성은 아래쪽이 아닌 위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은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에 가담하는 편이 여러분들의 어떤 계좌에 빨간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정을 이용한 매수 전략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들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들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급하면 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하게 오른 부분이었기 때문에 체한 건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어제도 많이 빠졌고 오늘도 많이 빠졌지만은 12시 기점으로 조금의 어떤 수급적인 변화가 감지됐다는 점이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대형주들은 실적 발표가 거의 완료가 된 상황이고 중소형주가 이제 남은 상황인데요. 별도 기준으로는 이미 완료가 된 상황인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22%가 어닝 그 추정치가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31일까지 연결 기준으로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도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일단은 단기 반등이 나올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조금 주식 비중을 줄이시는 그런 전략에 유효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시장에 성장성이 있는 미디어 엔터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뭐 위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또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매력도와 성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실적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실적 호전주를 대상으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의 예상까지 들어봤습니다.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은성 팀장, 동양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 오늘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하락이 약간씩 시장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이어지는 한국경제TV의 전략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